풍성한 삶 연구소 유혜연, 유영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혼부부 꼭 맞춰야 될 6가지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약간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신혼부부가 꼭 맞춰야 될 6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 3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부부의 성, 두 그렇습니다. 번째가 재정관리,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집안 관리예요. 집안 관리. 예. 자, 쉽게 말하면 뭐 두 사람이 따로따로 살다가 뭐 같이 부모님이 사실 수도 있지만 둘이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이 사는 데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을 갖고 들어와서 이거 갖고 살아야 하는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새로 맞춰야 하는데,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 맞추는 게 부부의 이 충돌에 많은 불씨가 된다는 거죠. 큰 것도 아닌데, 큰 것도 아닌데. 작은 것이 한 사람을 자극할 수 있고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정돈, 쉽게 말해 뭐 요리, 청소, 빨래, 설거지, 누가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릴 건데, 이런 것들 큰 것이 아니고 이 작은 것들이 이 신혼부부들을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이 집안 관리를 해나가면서 같이 혼자 살 때는 뭐 안 해도 관계없지만 둘이 살 때는 다 다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안 관리 정리를 할 때에 청결과 정리의 기준 맞추기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뭐가 깨끗한 건데 이쯤 했으면 깨끗하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청결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서로 맞춰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이 집에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런데 어떤 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명하고 깨끗하게 하길 원하는데, 어떤 여자는 뭐 그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준 맞추기 기억하십시오. 청결과 정리의 기준 맞추기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준 맞추기를 처음에는 얘기를 해야죠. 네.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아니면 뭐 당신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들 기준이 맞춰야 돼요. 쉽게 말하면 어느 집은 매일매일 바닥을 쓸고 닦아야 된다는 집도 있어요. 근데 어느 집은 2, 3일에 한 번이도 괜찮다는 집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것들을 맞추지 않으면 그 작은 일도 또 계속 부닥치거든요. 부닥치거든요. 그래서 예. 무엇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이렇게 써서 붙인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게 되게 나를 거슬리게 해, 아니면 이러이러한 건 나한테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고 느껴져 라는 부분을 서로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면 상당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싸움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집안 관리적인 면에서 꼭 마지막에 정리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이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는 너무 부모님 아니면 엄마가 다 해줘서, 사실 살다 보니까 전 같았으면 직장 갔다 오면 다 됐던 일이 왜 안 됐지?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엄청난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지만 이거를 둘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각각 따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원하는 만큼 올리기 위해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배워가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것은,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아니면 좀 더 분명하게 바르게 하기 원하는 분이 그렇지 못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못하네 간도라고 얘기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평생 할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주고 같이, 아니면 도우면서 배우자도 잘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잘할 때까지 좀 도와가면서 같이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내들은 그래도 남편보다 대부분 많이 뭐 하죠. 설거지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설거지를 부탁하잖아요. 근데 아내 눈에 만족하지 않게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그만해, 내가 하는 게 낫지 하시지 말고 잘했네 우쭈쭈 해주시고 잘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그리고 그 잘한다는 기준을 뭐 끝없이 높이지 마시고 좀 낮춘 다음에 남편이 잘하면은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뭐 나머지 부분은 아내가 살짝 정리하면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집안일 때문에 싸운 일이 아마 한 9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둘이 각각 할 일, 그다음에 따로따로 할 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요즘에 왜 이제 한참 지금도 있지만 한참 미니멀 라이프를 맞아요. 추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간단한 이제 삶. 이만큼을 30년을 살았고 또 미국, 한국 선교지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사를 좀 많이 했는데 살다 보니 사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비우면 사실은 이 집안 관리에 들어가는 에너지나 집안 관리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것을 비우고 많은 것을 좀 공백을 남기면서 그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멀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리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원칙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저한테 배운 게 아니라 아내한테 배웠습니다. 뭐였냐면은 만약에 어떤 물건이라도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꼭 내 게 아니어도 된다.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걸 적용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감 없이 버리지 마시고, 버리면 좀 속상하잖아요. 이거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면 나눠주고 되죠. 베풀면은 나중에 꼭 필요하면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서. 이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5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 아이가 1살이 지나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 침대를 갖고 있어야지, 옷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린 다 나눠줬어요. 그죠? 나눠주니까 더 많이 들어와요. 돌아서 더 많이 들어와서 헝거 줬는데 새 거 들을 때도 많았고요. 뭐 좋은 중고가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끼고 있지 않더라도 냉장고도 좀 비우고 좀 옷장도 비우고 하면서 신혼 때 벌써 그것이 맞춰주면은 아이들이 있으면 점점 이 살림들이 늘어나는데 지혜롭게 늘릴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혼기에 잘 맞춰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기가 돼서도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럼 5번째 네, 우리 집안 얘기해보죠. 정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사용 정리해야 돼요. 맞춰야죠. 왜냐면, 맞춰야 돼요. 만약에 엄마랑 살다가 직장 생활 하면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청소해주는 집에서 살던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먹는 시간 외에는 전부 자기 시간이었죠. 네, 내가 여가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어진 거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나만 예쁘게 꾸미고 나가서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하셨던 일들을 우리 둘이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 사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 군데 살고 있지만, 그래서 같이 있지만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또 각각 있지만 한 군데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런 게 언제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위로 오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독방 쓰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뭐 형제가 많았죠. 네. 원래 6이 같이 사는 경우는 워낙 나이 차가 많아서 없었지만 어쨌든 식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공간, 나의 시간이라는 게 훨씬 더 적었죠. 그래서 내 공간 나의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이게 또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저 충돌이 같은 생기죠. 경우는 내 공간도 필요하지 나의 시간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었고
거든요. 사실 이기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대화하면서 각자의 시간과 또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또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이 신혼 시간에 충분히 대화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남편들 같은 경우에 신혼부터 싱글 때부터 해왔던 뭐 취미, 뭐 요즘 남편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취미나 이런 거에 아주 집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갓 결혼한 그러한 신혼들에게는 한번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로 위해서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어느 순간에서는 영원한 포기는 아니지만 그 신혼기에 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저희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오면 스키 타러 가야지, 여름 오면 뭐 수상 스키 타러 가야지, 뭐 스쿠버 다이브 가야지, 뭐 낚시하러 가야지. 매 주말마다. 거의 매 주말마다. 그런데 아내는 굉장히 정적이라서 책 보고 뭐 음악 듣고 정말 뭐 쇼핑 조금 하고 이 정도인데 남편의 모든 것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남편은 그냥 혼자 하면 좋은데 또 아내가 꼭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기기도 또 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 예.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부부를 저희가 보면서 남편이 좋아하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조금만, 평생 포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요 신혼기 때 처음 한 1년?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같이 배워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 정말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따로 하지만 조금 그 빈도를 낮추는 어떤 그런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신명기에 나온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신혼입니다.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구약이니까 다행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기서 배워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이해되다. 처음 1년은 두 사람이 신혼을 잘 유지하며 부부관계를 세울 수 있는 기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때 요즘 현대사회에서 일 안 하고 1년 동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적용이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아내 남편 부부관계에 두고 내가 원하고 내가 했던 거라도 조금 절제하고 줄이면서 상대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상대도 나에게 나도 상대에게 할 때에 이 관계가 건강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시간 사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밑줄 네. 쫙쫙 끄시고 아내를 즐겁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죠? 아내가 즐거워야만이 남편도 즐겁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5번째 시간 사용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맞춰가야 됩니다. 신혼 부부도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신앙생활의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왔어요, 각자가. 그래서 각자의 신앙 경험, 각자의 신앙 배경, 그리고 신앙의 성장의 그런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로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 나를 인정해주고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결혼했을 때는 두 사람 다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로서 항상 우리는 큐티를 같이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해야 돼 했는데 조금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워낙 두 사람이 개성이 있어서 서로가 갖고 있고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노력을 하다가 이럴라니 차라리 서로 각자가 해서 유익을 얻은 걸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방법적인 면에서 완전히 바꿔서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필요한 그렇죠. 것이죠.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의 어떤 그 교회의 스타일은 진짜 뭐
장로교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의 교단이 스타일은 다를 수도 완전히 있고. 막 수복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내의 기도하는 어떤 모습, 남편의 기도의 모습, 뭐 콰이어타임을 하는 모습, 기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기 전에는 둘이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신실하고 하니까 결혼하고 나면 그런 영적인 어떤 생활 패턴까지도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틀린 건 네.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철야 기도를 좋아하고 때때로 금식을 하고.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금식을 안 해요. 금식을 안 해요. 금식 안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걸 상당히 즐기는 또 철야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집중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또 새벽 기도를 가는 저는 새벽 기도를 못 가요. 이런 차이점.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이것이 조절하고, 내가 네. 새벽 기도를 1년 365를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정말 틀린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어떻게 조절하고 조정해서 서로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아주 열심히 있는 형제님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지 얼마 안 된 자매랑 결혼했는데 형제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 교회에 봉사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라고 것만큼 생각은 그대로 해갔는데 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아직 신앙이 조금 어린 덜 성숙한 덜 성숙한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활동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신혼기에 있는 부부에게는 조금 지혜롭게 그 시간과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두 사람이 건강하게 영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끊임없이 계속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죠. 네. 어느 작은 교회에 이제 열심히 하는 형제가 이제 아내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작은 교회에 오게 됐는데 이 아내가 유치원 교사인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이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 들어온다고 너무 좋아한 거죠. 근데 이 자매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있기 때문에 주일날에서까지 아이들을 보는 거는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돼서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봉사가 부부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충돌까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헌금. 헌금. 그렇죠. 우리 헌금 얘기. 돼요. 사실 재정과 함께 뭐 헌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헌금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또 많이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데 뭐 신앙이 아직 그 성숙도가 거기에 다다르지 않은 그러한 배우자일 경우에는 부담스럽고 아니면 심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주 간단한 기준을 세우면 돼요. 신앙이 깊고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준을 세우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헌금의 부분의 삶을 성장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뭐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할 때는 기쁨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재정을 같이 공유하고 완전히 오픈했을 때 당연히 헌금도 그래서 어느 경우는 사실은 막 열심히 있는 그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 집사님 몰래 이렇게 딴 주머니를 찾아서 헌금을 하려고 딴 주머니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멋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 맞네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같이 동의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신다고 하나님께서 화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금 역시도 부부는 이 재정이 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신혼 때는 이 신앙의 색깔을 맞추는데 헌금의 어떤 방법과 시기와
그 금액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말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뭐 배우자의 성향에 맞춰서 좀 부담이 되는 분의 기준을 맞춰서 헌금을 결정하고 해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갓 결혼한 그 신혼 부부가 꼭 맞춰야 될 6가지 중에 뒷편의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맞춰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신앙 생활에서 두 사람이 다른 점을 맞추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시리즈 첫 번째 오늘 한 6가지는 기본적으로 결혼할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이 잘 맞춰가면은 아마 거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고 싸우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만 정리해도 상당히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아름다운 신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삶 연구소 유혜연 이용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